폐업까지 했는데 비용이 없을 거예요. 이제 예산도 적을 거고.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나가게 됐는데 여기를 이제 뭐 철거를 해야 돼요. 거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일 수 있는 걸 찾겠죠. 어느 정도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비용이 확실하게 많이 줄어요. 대표님, 네. 오늘 여기 나온 현장은 어디인가요? 여기는 의뢰인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현장 여기 철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철거 가능하겠냐 해서 이제 오게 된 현장인데 이제 원상복구죠. 이제 폐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상가 계약서상 보통 이제 원상복구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 여기 이제 의뢰인이 이제 예전에 여기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. 잘 됐었는데 거의 한 1억 넘게 그 인테리어비 그때 당시에 한 1억 넘게 인테리어비를 들여가지고 되게 유명세도 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장사가 이제 어려워졌겠죠. 어려워진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여기를 폐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. 여기 의뢰인이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여기 건물주분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건물주분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 의뢰인은 이제 그냥 나가기는 아깝잖아요. 1억 넘게 돈을 들여서 이거를 했는데 예.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었던 겁니다. 근데 그걸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. 건물주분이 이제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.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여기를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어요. 방치를 해버리니까 또 이 건물주분은 매달 월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해로 가잖아요.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됐어요. 소송을 걸고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동안에 못 냈던 한 1년 정도 여기 소송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싸움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이 내린 게 그동안에 수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뭐 그런 쪽으로 내용을 들었어요. 제가 전달을 받기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괜찮았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원상복구 소송을 또 겁니다. 그걸 걸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. 근데 그 원상복구를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건물주분이 견적을 받은 게 한 1,2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1,200만 원을 또 여기 의뢰인이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죠. 예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의뢰인이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.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. 그래서 이제 소개로 저도 이제 다시 받은 거긴 한데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정도 나오겠더라고요. 1,000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다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샤시도 다 뜯어낸 샤시를 출입문을 세 군데죠. 세 군데를 새로 재작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얘기한 게 여기 건물주분하고 의논을 잘해서 서로 이제 너무 이제 분쟁으로 가지 마라.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해서 의뢰인을 어느 정도 설득시켜서 최대한 철거를 줄이는 방법을 가야 될 것 같다. 어느 업체든 오면은 이 금액이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건물주분을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. 그럼 제가 한번 얘기는 꺼내보겠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얘기를 꺼내보자 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건물주님은 여기서 현장에서 미팅을 했어요. 그래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자.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내부에도 벽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뼈대 작업이 돼 있는 상태면은 석고 면치기가 좋아요. 목 작업 했을 때. 다음에 누가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편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벽체를 어느 정도 살려두기로. 그러니까 편안하게 화지 작업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세입자가,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이제 추천드렸죠. 이제. 그랬더니 이제 건물주님이 처음에 고민을 하시다가
그 연락이 없으셨어요. 네, 고민해보고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의뢰인한테 전화해서 건물주님한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얘기 말씀드려라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.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 건물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철거든 뭐든 다 원하시는 데 다 해드릴 테니까 그 현장에 들어간 소장한테 얘기 잘 해서 원하시는 대로 전부 다 철거하고 마무리 그 잘 했으면 좋겠다고. 그동안에 뭐 안 좋았던 거는 좀 서로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잘 전달해봐라 이렇게 했어요. 그걸 하고 나서 건물주님이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감정이 좀 내려간 상태로 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러면은 소장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금액이 몇백만 원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진입하고서 뜯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건물주님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고 미팅을 다시 할 예정이에요. 왜냐면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의뢰인이 어느 정도 더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좀 줄어들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대표님, 이렇게 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다가 네. 이 장사를 이제 접고 철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원상복구 하는 경우 많죠. 네. 그럴 때 이제 철거 업체를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장님들이 그 철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? 보통 철거를 이제 뭐 상가 점주님들이죠. 점주님 이제 대표들이 이제 원상복구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업체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. 폐업까지 했는데 비용이 없을 거예요. 이제 예산도 적을 거고.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나가게 됐는데 여기를 이제 뭐 철거를 해야 돼요. 거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일 수 있는 걸 찾겠죠.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업체들을 이제 여러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볼 겁니다.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바쁘니까 뭐 대충 현장 사진만 보내주세요. 아니면 현장이 이렇게 대충 평수가 몇 평이세요?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중에 철거하러 딱 들어와서는 추가비가 계속 발생을 해요. 이거는 사진 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몰랐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철거 비용이나 폐기물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. 제일 괜찮은 거는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서 몇 시까지 여기 약속 시간을 잡고 오셔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미팅 후에 이제 견적을 뽑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왔을 때 이제 자기들 노하우가 있거든요. 어느 특정 부분은 진짜 잘합니다. 또 어느 특정 부분은 다른 업체보다 좀 미숙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자기들 노하우대로 견적을 예산을 다 뽑아요. 그런 업체들을 여러 군데를 견적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격 비교가 이제 되면 좋겠죠. 근데 그 중에 뭐 일반 용역이나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팀으로 이렇게 이끌어져서 그러니까 직영 처리죠. 그렇게 직영 처리를 해서 각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를 하고 야적장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다 그거를 폐기물들을 처리를 합니다. 분리수거까지 다 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 나무는 나무대로 그냥 일반 잡폐기물든 잡폐기물들 이렇게 분리수거를 다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나무 폐기물은 일반 잡폐기물들보다 이제 비용이 싸요. 폐기물 값이. 그렇게 그런 거를 다 분리해 줄 수 있는 업체. 그런 업체 찾으시면 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그 사람들은 항상 하던 일이 매일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. 그래서 철거하는 속도조차도 엄청 빠릅니다. 보통 뭐 우리가 공수라고 그러는데 인건비죠. 하루에 한 사람이 뜯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매일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뜯던 사람들이면은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뜯어야 되는지까지 알아요. 순서란 게 있거든요. 뜯는 게. 그런 순서들도 다 알아서 되게 쉽게 뜯습니다.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줄겠죠. 줄면은 그만큼 비용도 줄 거고 인건비가. 쉽게 뜯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놈들은
뭐 이틀 걸리는 거 나는 하루 만에 뜯었다고 해서 이틀비를 달라고 하지 않거든. 무조건 하루에 내가 뜯은 그 일만큼만 그만큼만 인건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 노하우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. 그런 업체들은 보통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개별적으로 자기 직원들이. 그리고 연장 사용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뜨내기라 그러죠. 이제 그런 업체들은 보면은 용역 사람들을 불러요. 근데 용역은 어떤 게 있냐면 매일 왔던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,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다 달라요. 그날 오는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사장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뜯는 것도 너무 미숙하고 연장 다루는 것도 달라요. 그날 나한테 와서 이 연장 사용법을 배워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연장을 사용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. 어떻게 뜯는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. 그럼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비용이 확실하게 많이 줄어요.